네. 안녕하십니까. 센즈랩 김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만들어 오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저희 개발자의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 경험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개발 배경이라든지 접근 방향 그리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초기에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행형 악성 코드와 비실행형 악성 코드에서 어떠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어떠한 AI 모델을 만들었고 이 AI 모델을 통해서 공격 그룹과 공격 기법들을 어떻게 식별했는지에 대한 저희 경험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사회에 들고 나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이제 해보고 검증을 수행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도 같이 공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이버 보안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APT 공격은 나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단순히 정보 보호의 개념에서 이제는 디지털 안전의 개념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PC만 망가지고 내 IT 기기만 망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자산이 손실되기도 하고 내 삶에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도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은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위협들로 인한 피해자들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업체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매년 새로운 보안 제품도 나오고 있고 보안 기술도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피해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안 제품들이 새로운 공격에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위협에 다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의미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사실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저희가 도출했던 방안은 결국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 공격자와 공격 기법에 대한 프로파일링인데요. 종래의 많은 기술들이 악성 코드 이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 A라는 기업에서 악성 코드였던 것이 B라는 기업에 가서는 악성 코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작 자체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체계나 세대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를 식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작해야 되는 코드들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기법이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식별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식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공격자나 특정 공격 그룹이 특정 공격 기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센터에서 AI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이 구축된 데이터셋을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어서 실증을 해보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 기관, 연구단체에서 우리는 데이터셋이 없어서 개발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물며 샘플을 좀 구하려고 해도 샘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 같은 데서 샘플 사와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초기에 투입을 하는 비용들이 이게 ROI가 잘 나올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 이런 니즈를 반영해서 키사에서 그러면 악성 코드 관련돼 있는 AI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협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기업 기관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보안 사각지대에 대한 위협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센즈랩이 접근을 했던 방법은
결국 그 인간이 어떤 그 악성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하게 됐을 텐데 이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 자체를 모델링을 하고 이 모델링하는 걸 가지고 악성 여부를 식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이터 ATT-NCK 모델이죠. 여기에는 많은 공격 기법들이나 이전에 사용됐던 그런 여러 가지 공격 테크닉들을 어느 정도 표준화시켜 놓고 그 표준화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아이디들을 다 부여를 해서 실제로 보시면은 기술적인 T1047이라는 것의 공격 기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결국 해커들이나 공격자들은 이것을 악성 코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스 코드로 직접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고 컴파일을 통해서 실행 파일 형태로 변환된 어떤 결과물이 타겟 대상의 CPU, 타겟 대상의 어떤 인프라에서 동작하게 됨으로써 이제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의 의도나 공격자의 의도들을 모델링을 하고 이 모델링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악성 여부와 공격자 그리고 공격 기법들을 식별하는데 활용하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접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 데이터셋을 확보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공격 그룹에 대한 데이터셋 확보 과정입니다. 마이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공격 그룹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각각의 고유 아이디들을 붙여놨습니다. 공격 그룹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김스키나 라자루스 이런 북한발 악성 코드 리포하는 그룹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뭐 다양하게 공격 그룹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주로 활동하는 공격 그룹별 이제 국가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공격 그룹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공격 기법 그리고 사용했던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다 정리를 하고 관련돼서 웹 검색을 통해 가지고 오신트 정보를 수집을 해서 각각 공격 그룹별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오신트 정보들, 뭐 분석 레포트, 인텔리전스 보고서, 그다음에 오신트 정보, IOC 정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수집을 해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공격 그룹별 전체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초기 데이터가 되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사실 처음에 자연어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시드 IOC를 잘 모아야지 그 다음에 학습용의 데이터셋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센지랩의 코드 분석팀에서 수작업으로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결과물인데요. 공격 그룹별로 분석 보고서들을 일일이 다 수집을 했고 그 분석 보고서 내에 정리된 분석해서 나왔던 IOC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도메인과 IP 그리고 해시 정보, URL 정보들을 이렇게 각각 공격 그룹별로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현재 데이터셋으로 확보를 한 게 총 87개의 공격 그룹에 대해서 약 1.1억 개 정도 되는 IOC 정보들을 수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depth라고 저희가 0, 1, 2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분석 보고서 자체를 열어보면 그 분석 보고서 내에 언급되어 있는 IOC 정보들이 있고 그 IOC 정보들을 동적 분석을 수행하든지 정적 분석을 수행하든지 해보면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추가적인 IOC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추가적인 IOC들을 저희가 뎁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뎁스를 2단계까지 쫓아가가지고 전체 이 87개에 대한 초기 IOC 데이터들을 확보를 한 것이죠. 그게 지금 한 1.1억 개 정도 되는 양으로 초기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격 기법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센즈랩은 저희는 머려즈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머려즈닷컴이 기존의 이제 악성 코드들에 대한 동적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확보했던 동적 분석 결과가 한 2.7억 개 정도 되는 악성 코드 샘플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파생된 행위 분석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행위 분석 결과와 그리고 테크닉 아이디하고의 매칭시키는 게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단순히 야라 룰로 이렇게 긁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행위 분석된 결과 자체가 잘 나와 있는지 사실 검증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동적 분석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싱글 EXE로 잘 실행되는 경우는 동적 분석이 잘 수행이 되지만 요즘엔 그런 것들 뭐 DLL을 물고 실행한다든지 특정 환경이 되어야지만 실행이 된다든지 뭐 특정 뭐 로직밤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건이 돼야지만 실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테크닉 아이디하고 식별되는지 매칭을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도 뭐 몇 단계에 걸친 필터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필터링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테크닉 아이디를 식별하기 위한 룰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GitHub 등에서 공개되어 있는 테크닉 아이디에 관련되어 있는 룰을 또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SOC 프라임 마켓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게끔 다양한 룰셋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룰셋들도 구매를 해서 시그마 룰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미 확보를 했던 2.7억 개의 행위 분석 데이터와 매칭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한 10개 정도 되는 샌드박스를 실행을 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행위 분석 결과와 수집된 탐지 규칙들 룰셋하고 비교를 해서 그 각각의 테크닉 아이디가 이 행위 분석에서 매치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야머 룰로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1차적으로 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별이 되지 않은 행위 분석 데이터들은 전부 다 버려버렸고, 그리고 여기 식별된 테크닉 아이디는 이 샘플은 이런 테크닉 아이디를 쓴다라는 형태로 전체 데이터셋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테크닉 아이디를 식별을 하고 전체 동적 분석 데이터들을 재검증하는 동안 병행해서 수행했던 것이, 이 행위 분석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PI를 호출을 하고 어떤 상황이 돼서 로직대로 실행을 했을 때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나 프로세스나 레지스트리 이벤트에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런 이벤트가 실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AI 모델을 활용하기에 특징 정보를 활용하는데 좀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식별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디서셈블 과정을 수행을 해서 실제로 이 바이너리에 디서셈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디서셈블한 결과물도 같이 데이터셋으로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이다 같은 걸로 디서셈블 했을 때 스트링 데이터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용으로 쓰기엔 좀 제한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OP 코드 어퍼랜드를 따로 구분을 했고, 이것을 벡터화시키는 과정까지 추가적으로 거쳐서 보신 것처럼 실행형 파일과 비실행형 파일이 우리가 이제 다양한 파일들이 이제 테크닉 아이디별로 다 수집이 되는데, 이 수집된 파일별로 이런 벡터화 시킨 데이터까지 같이 확보를 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어떤 공격 파일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격자가 실제 코딩을 한 부분이고요. 뭐 API 호출 형태로 다 구현이 되겠죠. 파란색으로 된 거는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은 다 제거를 했고, 실제 사용자들이 코딩한, 공격자들이 코딩한 부분만 데이터셋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초기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축된 결과물의 예시인데요. 아마 이런 데이터셋은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마이터에서 정의한 각 테크닉 아이디별로 전체 데이터들을 구성을 했고, 각 테크닉 아이디를 유발시키는 전체 샘플들에 대한 리스트를 전부 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1036이라는 공격 기법을 쓰는 전체 악성 코드에 대한 리스트들을 쫙 다 정리를 했고, 이 전체 해시 리스트에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테크닉 아이디를 탐지했는지 그 탐지 근거와 결과들, 그리고 룰셋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병행해서 그 행위 분석에 우리가 탐지를 하고 분류를 했던 그 원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뭐 EVTX라든지 아니면 행위 분석 결과라든지 메모리 덤프라든지 피켓 파일이라든지 이런 원시 데이터들도 같이 구성을 해서 전체 이 세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특정 데이터셋 뭐 AI 뭐 사이버 보안 분야의 어떤 테크닉 아이디를 식별하기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데 관련돼 있는 데이터셋을 좀 구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참조를 하시면 마이터에서 정의된 특정 테크닉 아이디를 식별하기 위한 AI 모델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가 사실은 종래에는 잘 없었고, 이렇게 라벨링 되어 있는 경우도 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마이터에는 총 한 400개가 넘는 테크닉 아이디들이 서버 아이디 포함해서 있는데, 저희가 도저히 코드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테크닉 아이디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외하고 한 230여 정도 되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이것은 인터넷진흥원의 빅데이터 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 데이터셋은 이렇게
연구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결과물에 앞서 보셨던 결과물의 예시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제이슨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하시고 데이터셋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그럼 센즈랩이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양한 AI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그럼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실증했던 방안들, 실증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실행형, 보통 이제 exe 파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p 파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실행형 악성 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했고, 두 번째는 비실행형 문서형 악성 코드에 대해서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요 기술은 저희가 작년에 NET 신기술 인증을 받은 부분입니다. 정보보호 분야에서 AI 기술과 프로파일링 기술에서 최초로 받은 신기술 부분인데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특정 공격자가 공격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코딩으로 풀어냈는데 그 코딩으로 풀어낸 부분을 벡터화시키고 탐지하는 부분이 저희가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디스어셈블 과정을 거쳤어야 됐고, 디스어셈블에서 나온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벡터화시키고 그 벡터화시킨 걸 가지고 공격 그룹과 공격 기법들을 식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술이기 때문에 약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뭐 AI 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저 블라인드 안에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시면 ELF가 됐든 EXE 파일이 됐든 APK 파일이 됐든 이것을 어셈블리로 변환하는 디스어셈블 과정을 다 거치게 되고, 디스어셈블 과정 거치게 된 결과물은 전부 다 함수 단위로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수 단위로 출력이 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운영 체제가 지원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특정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실제 이 공격자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코딩한 영역만 저희는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OP 코드 오퍼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저희는 앞서 보셨던 그 OP 코드 오퍼랜드를 나눠서 벡터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체 연산 가능한 어떤 수치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것을 블럭 단위로 쪼개서 어떤 퍼지 해시를 통해서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셋으로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는 여기 퍼지 해시라고 언급한 게 이제 SSD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xe 파일 하나를 디스어셈블 했을 때 한 4,000개 정도 되는 서브 함수들이 나오는데 그 서브 함수별의 특징 데이터들을 다 SSD화 시켜서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굳이 AI 기술을 사실 안 써도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고 유사도를 쫓아갈 수 있었지만, AI 기술을 썼던 이유는 SSD로 악성 코드 하나에 한 2, 3천 개씩 나오는 함수별의 어떤 그 SSD 값들을 2억 개, 3억 개가 되는 샘플들 다 대조를 하려면 하루가 넘는 러닝 타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런 기술들을 쓰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 그렇게 블록 단위의 어떤 특징 값들을 저희는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또 추가적으로 가공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만큼 유사한지를 AI가 식별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함수별 특징 정보를 가지고 공격 그룹과 공격 기법을 식별하는 게 저희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장표인데 이렇게 벡터화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북한발 악성 코드들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도 많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북한발 악성 코드라는 게 식별이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했던 샘플들 두 개를 단순 대조를 해보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법을 통해 가지고 특정 함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유사도가 100% 똑같이 동일하다고 나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커가 또는 공격자가 한번 성공했던 코드는 꼭 재활용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탐지되지 않고 식별되지 않은 공격 기법들은 계속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악성 코드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디서셈블해서 나와 있던 그 함수별 어떤 플로우의 특징 정보들이 과거에 이런 케이스와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공격 그룹을 지정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한 2,200만 건 정도 되는 학습용 데이터를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시값과 그리고 함수별 오프셋 그리고 그 함수별의 SSD 값 그리고 이게 어떻게 라벨링 되어 있냐면 공격 그룹 GID와 TID로 이렇게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EXE 파일을 하나 수집을 하셨고 EXE 파일들을 디서셈블해서 함수별의 특징 정보를 수출하셨을 때 그 함수별의 어떤 특징 정보들을 SSD로 블록 해시를 추출하면 이 추출된 값과 여기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셋과 유사도를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 어떤 케이스와 유사한지를 판단하시면 아 이거 과거에 어떤 그룹이 어떠한 테크닉 아이디를 써서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정이 가능한 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셋 또한 인터넷진흥원 데이터셋을 통해서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단순 비교들이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든 AI 모델들을 TTA에 들고 가서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단순히 패턴 기반에서 혹은 악성 코드 식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AI 모델들을 연구를 하시는데 그램이나 뭐 CNN, DNN 이런 것들을 써서 식별을 했었는데 공격 기법을 먼저 식별을 하고 이 공격 기법 식별한 걸 가지고 악성 비악성 여부를 따지는 걸로 순서를 약간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탐지율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뭐 99% 이상들은 다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테크닉 아이디 공격 기법도 정확하게 식별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했었는데 이런 것도 99% 이상, 97%, 뭐 평균 98% 이상 탐지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공격 그룹도 잘 식별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디서셈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정적 분석을 하고 패턴 기반의 탐지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게 현재로서는 좀 한계점인데 이게 또 실 사용해서 뭐 도저히 못 써먹을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는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행형 파일은 이런 형태로 저희가 AI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고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다양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실행형 악성 코드입니다. 이 비실행형 악성 코드는 그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됐던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사실 언급됐었던 실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문서형 악성 코드 형태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 확보도 어렵고 이것을 탐지하기 위한 모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저희 경험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나와 있는 기술들과 제품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비실행형 악성 파일 탐지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을 수행을 해서 이 문서의 OLE 오브젝트들을 다 식별을 하고 그 OLE 오브젝트의 악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 악성 코드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죠. 혹은 이게 가상 머신에서 이 문서를 실행시켜 가지고 악성 행위들이 유발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식별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기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적 분석 기반에서 OLE 오브젝트들을 식별하는 것은 현재는 CDR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과 시장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악성으로 식별된 특정 OLE 오브젝트는 아예 제거를 해버려서 문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이 CDR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좀 재미를 받고 작년에 좀 유의미하게 도출했던 여러 가지 그 결과를 이 비실행형 파일에서도 쓰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좀 초점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별되지 않은 어떤 문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도 당연히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수행을 하고요. 그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통해서 추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정보들을 바탕으로 공격 기법과 공격자를 식별하는 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처음 보시는 단어일 텐데 마일드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제가 마일드 동적 분석이라는 기술을 좀 추가로 했고 이 마일드 동적 분석은 사실 분석가들이 종래에 많이 수작업으로 좀 하던 행위들을 좀 자동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악성 여부를 이 분석 머신들이 바로 식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AI 모델을 써야 되고 이 AI 모델이 필요한 피처들을 추출하는 데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기술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적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의 형태들을 파싱을 하고 그 문서에서 추출된 다양한 OLE 오브젝트들을 벡터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OLE 오브젝트나 식별된 정보들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2차 분석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AI 학습용으로 쓰기 위한 다양한 피처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들을 수치화시켜서 그것들을 추출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OLE 오브젝트 안에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어, 혹은 뭐 URL이 포함되어 있어, 뭐 이런 것들만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정보들이 있고 어떠한 형태의 스크립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출해서 벡터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AI 모델에서 좀 적용하게 됩니다. 동적 분석도 아까 실행형 파일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보통 동적 분석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파라미터들을 좀 추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실행 관련돼 있는 API들을 호출하게 될 텐데, 그 API들을 호출할 때 들어가게 되는 그 파라미터들에서 특징 정보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됐어, 그리고 커맨드 라인이 이런 것들이 사용됐어,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수반된 파라미터의 어떤 정보들을 저희는 데이터셋으로 활용하는데 썼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마일드 동적 분석이 저희가 이번에 개발했던 핵심 부분인데, 난독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뭐 실행 파일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사실 메모리 덤프를 좀 떠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패킹되어 있거나 뭐 하다못해 더미다의 코드 가상화 형태로 패킹되어 있는 것은 디서셈블 해도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앞서 보셨던 동적 분석을 수행할 때 특정 API들을 목록을 만들어 놓고 특정 API들이 호출되는 시점에 그 프로세스를 서스펜디드 모드 이제 중지를 시킵니다. 순간적으로 중지를 시키고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힙 영역의 메모리를 덤프를 떠서 얘네들을 디서셈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P 코드를 추출하고 오퍼랜드를 추출했고요. 그리고 운 좋게도 여기에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비실행형 악성 코드가 사용하는 난독화되어 있는 코드들이 풀려서 올라오는 것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타쌍피인 거죠. 그래서 디서셈블한 내용과 그리고 복호화된 스크립트를 양쪽 다 획득할 수 있는 형태로 마일드 동적 분석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추출되어 있는 전체 특징 정보들을 테크닉 ID를 식별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공격 그룹을 식별하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그 피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좀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공격 기법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그 피처들과 공격 그룹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피처들은 다르게 구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좀 특징은 이 부분인데요. 뭐 XAI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단순히 이제 악성 코드나 공격 기법이나 공격 그룹만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디시전 트리 형태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디시전 트리의 각 노드들을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역추적하는 식으로 하면은 실제 이 악성 코드, 이 문서형 파일이 왜 악성 코드로 식별됐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부분들이 붙게 됩니다. AI 모델이 보통 수치화해서 뭐 98%, 99% 이런 식으로 던져주게 되는데 저희는 그 노드들에 대한 분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역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악성 코드 여부만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설명력을 가지게 되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요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TTA에 들고 가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문서형 악성 코드의 경우에는 그 공격자 그룹이 각각 사용하고 있는 특징 정보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별을 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형 파일보다 오히려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제한된 범위가 특정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어떤 특징 정보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AI 모델로 접근하면 100%에 가까운 탐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중에 나와 있는 분석 보고서나 리포트와 저희가 기계적으로 식별한 공격 그룹의 어떤 식별 능력이 유사한지를 먼저 추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분석된 리포트하고 저희가 기계적으로 식별한 샘플들하고 유사한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유사도가 100%로 이렇게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샘플들이고 함수의 개수들도 1000개가 넘는 샘플과 한 380여 개 정도 되는 샘플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샘플들이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다 같은 공격자가 수행했던 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별 특징 정보들을 추출했고, 이 함수별 특징 정보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end-to-end 비교를 통해 가지고 클러스터링 하는데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활용된 데이터셋은 저희가 1차 메타데이터와 2차 메타데이터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메타데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이런 뭐 단순히 오픈 소스 형태의 P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 정보들, 그리고 AI 모델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그램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메타데이터고요. 2차 메타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서셈블을 직접 수행을 해서 함수별 특징 정보를 추출한 것들이 2차 메타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 2차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과물의 캡처 화면인데요. 앞서 뭐 캡처 화면 뭐 잠깐 보여드렸던 거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공격 기법별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공격 기법별 데이터셋을 메타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실행형 AI 탐지 모델에 대한 성능을 실제 필드에서 검증을 한번 해봤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안티바이러스 벤더사들은 피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피드 데이터라고 하면 바이러스 토탈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거에 대한 것들을 역으로 제공해주는 정보들인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초기에 한 8개, 9개 정도밖에 안 되는 안티바이러스가 탐지를 했고, 이게 4일 뒤에 30개가 넘는 안티바이러스 탐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만든 AI 모델이 실제 상용 안티바이러스 22개보다는 적어도 빠르게 식별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4일이나 물을 앞서서 탐지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 50몇 개가 탐지가 됐었는데 저희 AI 모델은 정상으로 식별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과탐으로 식별이 돼서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AI 모델이 충분히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임사에도 이런 모델들을 작년에 실증을 했었었는데, 보시면은 뭐 특정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바이러스 토탈이나 머러드닷컴이나 이런 외부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신규로 수집되는 샘플이 1000만 개가 넘는 경우에는 동적 분석 머신들을 내부에 아무리 구축한다고 해도 이 1000만 개가 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분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적 분석 시스템을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고, 이런 약간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AI 모델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검사 대상을 줄이고 1차 필터의 역할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핵 툴을 식별하는데 저희가 AI 모델을 썼었는데요. 게임 핵 툴을 식별하기 위한 AI 모델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 보안 업체가 이 게임 핵을 위해서만 식별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게임사가 자기들의 기술을 동원을 해서 이런 게임 핵을 식별하는 어떤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라벨링만 게임 핵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바꾸고, 기술 자체는 동일한 것들을 썼었는데 이 게임 핵에 대한 탐지도 꽤 좋은 수치가 나와서 실제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유의미한 모델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추적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추적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런 함수별 특징 정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다 해서 동적 분석에서 같이 추출할 수 있었던 피켓 파일들을 역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한 랜섬웨어별로 각 피켓 파일들이 어떻게 통신이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실제 조금 유의미한 결과들을 뽑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초기 연구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셋이 공개가 됐을 때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한다면 더 좋은 연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러스터링되어 있는 랜섬웨어가 실제 네트워크 대역이 어떻게 바뀌고 이게 암호화폐 상승되는 주기랑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악성 코드입니다라고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설명 가능한
어떤 공격 그룹이 어떻게 공격을 시도했고 어떤 기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다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기업 입장에서 이걸 도입하는 입장에서 미래의 어떤 중장기적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특정 시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에 수반될 때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할 것이냐, 풍성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석가들이 하나의 캠페인을 분석하는데 5일 정도 수반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10분 정도로 AI 기술을 쓰게 되면 뭐 더 많이 줄이면 좋긴 하겠지만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이 공격 기법과 공격자 그룹을 식별하는데 한 10분 정도 넉넉 잡아 시간이 소모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 제한되어 있는 중요한 분석가들의 역량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라면 어떤 것들을 택하시겠습니까? 위에처럼 단순한 악성코드 탐지면과 백신으로 잘 탐지했다라는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아니면 밑에처럼 이렇게 다양한 풍성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좋을지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 데이터셋과 AI 모델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미션이자 어떤 숙제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 센즈랩은 CTA의 그룹 CTA 얼라이언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CTA는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포인트도 뭐 매기고 랭킹도 매기고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떠한 인텔리전스가 상호 교류가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글로벌 얼라이언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쟁쟁한 업체들이 가입을 해서 국내에는 SK 쉴더스하고 클라우드 브레이크 다음에 저희 세 개 업체가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AI 모델을 통해서 단순히 해시값만 공유하고 유포지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시값이 어떠한 테크닉 아이디와 마이터의 어떠한 테크닉 아이디와 식별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취약점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뭐 URL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관관계를 다 만들어서 인텔리전스를 공유를 하다 보니 저희가 CTA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의 랭킹을 매월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글로벌 탑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은 바이러스 토탈의 연관관계 정보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정보인데 확보된 데이터셋과 AI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작년에 잘 구축한 데이터셋과 올해 AI 모델을 통해서 실증했던 케이스들 중에 저희가 오징어 게임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TA505 공격 그룹과 드라이덱스 본넷 그룹이 연관관계가 있고 이것에 대한 케이스를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셋과 AI 모델을 통해서 추적했던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달 12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있을 그 에이바의 프로파일링 기술과 이렇게 추적했던 사례들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발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기술의 이야기를 한다고 좀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밖에 부스가 있고 제가 또 오후 내내 계속 있을 예정이라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어떤 뭐 같이 연구를 해보실 내용이라든지 또 뭐 데이터셋 공개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밖에 부스 찾아와 주시면 제가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